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줄리 의혹, 검증 또는 저질 정치입니다. 자, 줄리라는 이름, 뭐 한 번쯤은 뭐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 그 정치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예, 이 줄리라는 이 이름이 나온 게 이게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이 김건희 씨가 유흥업소에서 이 줄리라는 예명의 접대부로 일하면서 이 검사들을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윤 전 총장과 만나게 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엑스파일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유부남 검사와 동거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력 대권 주자인 윤 전 총장의 가족, 그것도 아내에 대한 이제 처에 대한 이제 정치적 이슈가 터진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마법을 보이겠습니다. 예, 윤 전 총장과 부인 이건희 씨의 이름을 지우고 여기다가 뭐 A 양 혹은 B 검사 이렇게 넣어서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A 양은 유흥업소에서 줄리라는 예명의 접대부로 일하면서 검사들을 알게 됐고 B 검사를 만나게 됐다. 그리고 유부남 검사와 동거도 했다. 이렇게요. 자, 어떤가요, 느낌이? 그러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뭐 가십거리나 찌라시에 나와 있는 카더라 기사 같은 걸로 좀 보이는데 마법이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사실 뭐 A 양, 뭐 B 군, 뭐 유흥업소 전력, 열애설, 뭐 이런 내용은 이제 뭐 예전에 그 스포츠 신문에서 가십거리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뭐 재미삼아 보면서 뭐 그냥 뭐 그게 진짜인지 신경 안 쓰는 게 정말 그게 이제 가십거리 예. 아닙니까? 예, 우리가 뭐 그런 가십을 본다 그래서 야, 이게 진실일까 이렇게 따지진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종종 이런 기사들이 가십거리로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마법을 보였듯 이번 줄리 의혹은 진짜 말 그대로 가십에 불과한 그냥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검증이 불가능한. 그냥 어떤 사람이 과거에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유부남이랑 동거했다더라. 라는 건데 이게 대단히 이게 비생산적인 논쟁이거든요. 다만 그 사람이 하필이면 유력 정치인의 부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정치가 이제 국민들이 우리 정치를 두고 좀 후진적이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런 개인적인 내용 그것도 검증조차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이슈가 돼버리는 걸 보면 참 이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 정치권의 이슈가 돼버렸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뭐 줄리의 과거 뭐 이런 식으로 처음 언급되다가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호텔 이름까지 나오면서 그 호텔에 에이스 호스티스였다 이런 것까지 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권 대권 주자인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줄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카더라식 가십으로 떠돌던 줄리 의혹이 정치권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이제 김건희 씨도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 의혹에 대해 반박을 했는데요. 자신은 이제는 석사학위를 2개나 받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뒤 대학 강의도 나가고 사업을 하니라 정말 내가 바빠서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다라고 약간 비꼬는 듯한 말을 했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살았는데 공직자인 검사랑 동거하는 게 말이 되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가려지게 돼 있다라면서 모든 의혹을 일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정치권에서는 이런 그 김건희 씨의 해명이 오히려 이제 줄리 의혹을 키울 거다. 뭐 이런 그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어요. 예, 뭐 차라리 무시해 버리면은 적당한 시기에 의혹이 그냥 뭐 희지무지 정리될 텐데 당사자가 직접 나는 줄리가 아니라고 했으니 이제 언론과 네티즌 수사대가 그래서 줄리가 누구냐? 라고 해서 이젠 줄리를 찾는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 김 씨의 해명을 두고 이 하책 중에 하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줄리를 찾아 전국을 떠돌 거다라는 이제 쓴소리도 했고요. 한마디로 사태를 키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나 뭐 부인이 김건희 씨 모두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대응을 이제 좀 치밀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달리 말하면 가장 일반적이고 서민적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사실 지금 나오는 이런 줄리 의혹을 받게 되면 뭐 당장 방방 뛰면서 화를 내고 이제 소명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김건희 씨도 그냥 일반 국민처럼 대응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그 추미애 전 장관의 이른바 이제 줄리 발언을 두고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제 그 대권 주자의 부인이니까 검증 대상이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저질 정치, 또 인신 공격이라는 그런 비판이 또 나오고 있죠. 예, 아무리 상대방 후보라도 가족의 과거, 그 중에서도 성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이제 선을 넘었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당당 이제는 정의당 이제 강민진 청년 대변인도 이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대체 왜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추 전 장관 발언이 경악스럽다라고 해서 아주 강하게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다른 여야 대권주자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고 약간 좀 피하려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줄리 의혹을 보면 이 줄리가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거나 입시비를 저질렀다, 아니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과거 접대부로 일했다, 유부남과 동거했다, 이런 개인의 사생활, 신변 잡기적인 걸,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지금 이게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정치권에서 이번 줄리 의혹을 이 검증이라는 틀로 묶어버리면 이제 앞으로 선거 때면 되면 제2, 제3의 줄리 의혹이 줄줄이 나올 텐데 그럼 그때도 검증이라고 해서 그냥 둘 거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출처도 없고 작성자도 없이 그냥 특정 정치인에 대해 온갖 추한 의혹을 문서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마이클, 줄리엔 뭐 이렇게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온라인에 유포하고, 이제 정치권이 이걸 받아서 의혹만 제기하면 마이클 의혹, 줄리엣 의혹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는 검증이 아니라 카더라시 인신 공격으로 치러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치권이 이번 줄리 의혹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윤석열 엑스파일 역시 검증의 도구로 쓰는 것은 뭐 아직까지는 위험하다 이런 그 입장인 거죠.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엑스파일이라는 문건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엑스파일이 11가지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출처가 없으니까 그냥 엑스파일 하나 구해서 거기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뭐 수정만 해도 이번에 12번째 버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문건을 직접 본 사람은 있지만 또 봤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서로 그 내용이 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원조 엑스파일인지 유사품인지조차 이제는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엑스파일의 작성자가 직접 직접 나와서 해당 문건과 근거를 또 제시하지 않는 한 이 문건에 대해 또 큰 신뢰를 갖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승기 변호사. 예. 제가 X세대거든요. 예. 제가 이 가방에 파일 들고 다니면 이게 X파일 아닌가요? 그렇죠.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예. 뭐 카드라시를 모아놓으면. 예.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손실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급 적용 제외입니다. 자,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에게 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 논란이 됐던 소급 적용은 이게 이제 결국 빠졌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가 이제 줄여서 손실보상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지만 그 기준이나 지원 액수, 이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거. 그 기준이나 지원 액수는 당장 정하지 않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와 뭐 소상공인 대표자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마 업종별 영업 제한의 뭐 정도 이런 걸로 이제 세분화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이고요. 다만 국가 재정 부담과 또 손실 추계에 걸리는 시간, 또 기존 피해 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무것도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피해 지원금 형식으로 이걸 보존해 주겠다라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하고 정의당,
다소 뭐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인데 예, 그러게요. 두 정당이 한 목소리로 이 행정명령이 처음 있었던 지난해 3월부터 이 소급 적용돼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했었는데 끝내 국회 통과를 막지 못했어요. 예, 실제로 이 소급 적용 방안을 담은 이제 수정안도 따로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수싸움에서 밀려 결국 부결이 됐는데요. 뭐 민주당이 이미 가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거고요. 뭐 민주당도 뭐 소급 적용을 하자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할 겁니다. 하지만 뭐 국가 재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고려하다 보니까 또 소급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법안이 확정됐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논쟁을 벌이는 건 오히려 지원의 시기만 늦어져서 이제 소상공인한테 좀 고통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통과된 법을 잘 시행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제 33조의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15조 7천억 원이 피해 지원 3종 세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80%까지 주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그리고 소비를 살리기 위한 카드 캐시백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항목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피해 수준과 뭐 매출 규모, 방역 조치 기간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지원금과 함께 또 이번에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액, 그리고 소급 지원액도 좀 빨리 정해서 또 소상공인에게 좀 지급을 해줘야 좀 얼른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숨을 좀 쉴 틈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 진짜 힘들죠. 진짜 뭐 최악이다 보니까 알아서 지원 대책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뭐 가게를 하루만 닫아도 참 아이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요. 뭐 거의 1년 넘게 가게를 뭐 여는 듯 닫는 듯 했기 때문에 좀 피해를 빨리 좀 보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